아래쪽에 자막이 안 보이신다면 자막을 켜주시면 더욱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독학으로 배운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공장자동화TV의 이PD입니다. 오늘은 솔밸브와 실린더를 직접 배관을 해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솔밸브와 에어 실린더 연결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선 실린더를 움직이기 위해서 배관을 먼저 해야 되는데, 배관을 하기 위해선 에어 호스가 필요하겠죠. 자, 보이시는 이것이 우레탄 재질의 공합 호스입니다. 16mm, 12mm, 10mm, 8mm, 6mm, 4mm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10mm라는 것은 외부 직경을 말하는 겁니다. 외부 직경이 커질수록 내경도 커지고 클수록 공기의 흐름이 빠릅니다. 이런 12mm 호수같이 굵은 호수는 메인 배관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6mm, 8mm의 호수는 기기장치 내부에서 분배할 때 쓰면 좋고, 4mm 호수의 경우는 솔밸브와 실린더를 연결할 때 쓰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솔밸브와 에어 실린더 사이에 호수는 가능하면 짧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에어 손실도 적고 실린더의 응답성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실린더는 4mm를 써도 되지만 대형 실린더는 8mm, 10mm 호수를 써야 됩니다. 물론 4mm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호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호수를 연결하려면 원터치 피팅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쑥 밀어넣고 뺄 때는 살짝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원터치 피팅이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고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압력이 좀 세거나 움직이는 장비에서는 쉽게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나가겠죠. 잘 나가기 때문에 잘 고정하시고, 조금 오래 사용하셨다면 교체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T자나 이렇게 Y자로 된 것들은 에어를 분배해 줄 때 쓰는 거고, 뒤쪽에 탭이 있는 제품들, 요거는 실린더나 솔밸브 등에 장착할 때 쓰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새 거일 때는 이렇게 뭔가 하얀 게 좀 묻어 있죠. 하얀 게 묻어 있는데 이게 없다, 그리고 또 에어가 샌다, 그럴 때는 이렇게 테프론 테이프를 조금 감아 주시면 에어가 셀 일이 없습니다. 자, 에어 호수의 굵기, 탭의 규격이 정말 다양하므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모든 것을 구비해 두기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잘 고민해 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웃긴 게 당장 써야 되는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따로 구입하러 가야 될 일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어 레귤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공기의 압력을 조정할 때 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공기의 압력과 유량은 다른 겁니다. 이걸로 압력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압력을 낮출 때 사용합니다. 양쪽으로 배관을 하시고 레버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인과 아웃이 구분되므로 잘 보시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터치 피팅과 에어 호스를 이용해서 솔밸브와 가이드 실린더를 직접 연결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요거 연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 실린더가 알루미늄 재질이에요. 알루미늄 재질이 약간 무르기 때문에 요거를 꼽을 때 너무 좀 세게 꼽는다던가 아니면 자주 풀었다가 조았다 하면은 이 체결하는 부분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걸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단 솔밸브의 A 포트, 여기 A라 써 있습니다. A 포트와 뒷부분을 연결하고, 그리고 B 포트, B 포트와 요 앞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들어오는 호스를 뒤쪽에 P 포트에 연결해주고 공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기본 상태가 이 상태이고, 이제 수동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수동은 여기 보이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되는데, 그 엔장을 여기서 누르면 됩니다. 자, 누르면 전진, 빼면 후진, 누르면 전진, 빼면 후진, 전진, 후진, 전진, 후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전진해 있습니다. 이게 싱글 타입의 솔밸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면 후진. 자,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더블 타입도 배관해 보겠습니다. 싱글 타입은 누르는 동안 전진했다면, 더블 타입은 한번 누르면 그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피해보는 거 회전형 실린더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방향으로는 빨리 움직이고 반대쪽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 스피드 컨트롤러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요걸 미리 달기 전에 조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한쪽은 빨리 움직이고 한쪽은 천천히 움직이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네, 처음 보여드린 원터치 피팅 한 번 더 보자면 이렇게 호수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나사만 있는 부분 요런 게 있고, 이제 이것처럼 나사 연결 부분과 호수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뒤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쪼아주면은 유량이 적게 흐르고 풀어주면은 공기가 많이 흐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돌려가지고 은색 부분을 돌려서 꽉 잡아주면은 요거 고정됩니다. 네, 일단 요거의 기능을 전에 보여드린 로드레스 실린더를 움직이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레스 실린더의 스피드 컨트롤러와 그리고 에어 배관, 솔밸브까지 연결했습니다. 요게 A 포트고 요게 B 포트입니다. 이제 A 포트는 최대한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B 포트는 최대한 잠궈놨습니다. 물론 조금은 열어놔야 되겠죠. 완전 잠궈버리면 에어가 안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테스트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A 포트를 열고 B 포트를 잠궜기 때문에 A 방향으로는 빨리 움직이고 B 방향으로는 천천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상과는 반대로 A 포트로 공기가 들어갈 때 천천히 움직이고 B 포트로 공기가 들어갈 때 빨리 움직입니다. 다시 A 포트는 천천히 움직이고 빨리 움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와 스피드 컨트롤러의 자세한 원리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실린더가 우리 생각에는 좀 반대로 움직였죠. 이제 이 이유를 말씀드리려면은 이 스피드 컨트롤러의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터 인 방식과 미터 아웃 방식.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스피드 컨트롤러는 레버를 잠그고 풀면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레버의 조임과 무관하게 공기가 쉽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체크밸브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은 무조건 공기가 쉽게 흐르고 이제 배기 쪽은 레버로 조든 풀든 해서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 미터 아웃 방식입니다. 이제 반대로 배기는 공기가 쉽게 흐르고 공급되는 공기를 조고 풀고 하는 것이 미터 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뭐 미터 인, 미터 아웃 중에 뭐를 많이 쓰는지 여쭤본다면은 대부분이 미터 아웃 방식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하는 곳에 그냥 들려서 스피드 컨트롤러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미터 아웃 방식의 스피드 컨트롤러가 재고도 있고 그냥 그걸 줄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실린더는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제어하는 것보다 배출되는 공기의 양을 조정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안전이나 뭐 제어적인 측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수직 부하를 실린더로 움직일 때 만약에 공급되는 공기를 제어하고 배기는 최대 개방이라면은 이게 즉 미터 인 제방법이죠. 만약 공급하는 뭐 에어라인이나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배기 쪽으로 최대 오픈되어 있으니 순식간에 실린더가 쭉 내려가 버릴 거예요. 그럼 좀 문제됩니다. 그리고 실린더에 실리는 부하가 뭐 움직이다가 딱 달라질 때 미터인 방식은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쭉쭉쭉 움직이다가 쫙 나가버리고, 그리고 공급되는 공기의 양이 너무 적으면은 드드드드드드 하는 현상, 이게 스틱 슬립 현상인데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미터 아웃 방식을 쓴다면 이제 공급되는 공기의 양은 여유가 있고 배기되는 공기를 쪼고 풀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운전이 자연스럽고 또 수직 부하에서 공급되는 에어랑 전혀 무관하게 배기되는 포트의 공기의 흐름만 제어하기 때문에 뭔가 훅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흡입과 배기가 있는 복동 실린더에서는 미터 아웃 방식의 스피드 컨트롤러를 달라고 됩니다. 그런데 미터 인 방식은 그럼 어디에 쓰는지 또 말씀하실 거예요. 미터 인 방식은 한쪽은 스프링으로 밀어주고 한쪽은 에어로 제어되는 단동형 실린더의 미터 인 방식의 스피드 컨트롤러를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솔밸브로 전진과 후진을 모두 제어하는 복동 실린더는 미터 아웃 방법으로 스피드 컨트롤을 달아주면 되겠고, 스프링으로 한쪽을 밀어주고 이제 솔밸브로 반대편을 밀어주는 것은 이제 미터 인 방법으로 제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이론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미터 아웃 방식의 스피드 컨트롤을 구입하시고
직접 실린더를 또 연결해보고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또 레버도 잠그고 풀고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반대로 또 움직이면은 호수 방향을 반대로 꺾고 천천히 움직이면은 풀어주고 빨리 움직이면 쪼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그냥 바로 이해되십니다. 그리고 이 전진 후진 모두를 제어하려면 스피드 컨트롤 2개, 그냥 전진이나 후진 하나만 하고 싶으면 스피드 컨트롤은 한 개만 알아주면 됩니다. 오늘은 호스의 종류, 원터치 피팅, 그리고 레귤레이터, 그리고 스피드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합 실린더의 제어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전혀 어려운 게 없고 또 부품들의 규격만 잘 맞추고 직접 해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공합 실린더 기초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지만 공합 실린더는 자주 쓰이는 부품이므로 앞으로 영상에도 중간중간 등장해서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